자, 오늘도 댓글이 있어서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학고수님.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학고수님 영상 보다가 연관 동영상으로 미국 박사 후 변리사에 대한 영상이 떴는데, 여기서 컷해볼게요. 자, 제 영상을 보다가 연관 동영상으로 미국 박사 후 변리사에 대한 영상이 떴다고 하는데, 이거는 님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분석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님이 봤던 영상들의 성향을 인공지능이 다 알고 님이 관심 있을 법한 영상을 님에게 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박사 후 변리사, 저는 이런 영상 떠도 별로 혹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변리사 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님은 보니까 마음 안에 약간 공학에 대한 거 반, 그리고 이런 어떤 법률적인 어떤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반, 뭔가 취향이 반반 있기 때문에 그걸 귀신같이 분석하고 님에게 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동영상을 다 본 후에 연관 동영상이 떴을 때 그게 님한테 어떤 도움이 될 건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님에 대한 통찰력이 어떤 존재나 사람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인터넷 개인 방송을 영상을 보면은 저는 어떤 영상을 많이 추천을 받냐면 미래 사회에 다가올 위험한 모습들, 인공지능이 미래 사회를 어떻게 장악하고 인류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괴롭힐 것인가, 뭐 이런 영상들이 많이 떠요. 그리고 뭐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으로 바라본 뭐 짐승의 표, 뭐 이런 거라든가, 저는 이런 영상이 자주 떠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평소에 제 관심사, 종교적 성향, 뭐 이런 걸 다 컴퓨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 박사 후 변리사 이런 영상이 떴을 때 이제 님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님이 혹시라도 그래서 국뽕이 그래서 좀 위험한 거예요. 님이 현실 분석을 잘 못하고 그냥 국뽕적인 컨텐츠만 좋아한다. 그러면 계속 국뽕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본인의 어떤 뭐랄까 지향성,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지향성이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이 이끄는 대로 님의 정신세계가 이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인터넷 영상 보다가 이제 제가 무슨 영상에 관심 있는지 인공지능이 알기 때문에 계속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 추천 영상을 볼 때도 있지만 저는 이제 판단합니다. 이쪽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는 거를 컴퓨터가 알기 때문에 나를 좀 더 가는 거를, 이쪽으로 더 가는 거를 좀 막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게임 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해 볼 때 있는데, 게임 관련된 게 너무 많이 이제 추천 영상을 뜬다 그러면 내가 좀 게임에 요즘 빠져 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즘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정신 차리고 내가 할 길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해 드리자면, 그분은 미국 박사 후 회사 다니면서 로스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회사들은 학비 지원 되게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박사 후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학비 지원을 잘해주는 건 맞는데 그 학비 지원을 아무나 해주지 않아요. 일단은 회사에서 기여도가 매우 높아서 소위 말하는 고가가 되게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 학교가 본인 전공이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대기업에 실험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테크니션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테크니션들은 보통 고졸이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새로운, 뭐 예를 들자면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 때 뭐 소위 말하는 프로토타입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당연히 박사들이 다 설계도를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박사들이 준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보드라고 하죠. 보드에다 납땜해가지고 샘플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죠. 없어요. 그냥 한 고졸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미국 회사에 한 고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실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 베트남에서 이민 와가지고 사는 친구였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제가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면서 봤던 고졸들은 별 꿈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주는 월급대로 이제 받으면서 그냥 붙어 있다가 하루 먹고 하루 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좀 솔직히 좀 그런 사람들이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이제 미국 회사 다닐 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고졸인데도 꿈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 미국 사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지금 고졸이지만 꿈을 갖고 있으면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졸인데 그 실험실에서 맨날 납땜 해주고 뭐 그런 일을 하던 테크니션이었는데, 회사에서 주는 이런 뭐랄까 튜이션 어시스턴트죠. 그래서 학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다녀야 되니까 파트타임으로 대학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4년 만에 졸업할 때 본인은 이제 한 7, 8년 잡고, 이제 남들이 한 학기에 뭐 5, 6과목 들을 때 이 친구는 한 3과목 정도 듣고, 미국은 또 이제 직장 다니면서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미국은 따로 야간대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업을 저녁에 하는 수업도 있어요. 그런 걸 제공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데만 골라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한 5시 퇴근하고 5시에 저녁 먹고 학교 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서 수업 듣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마칠 생각이라고, 전자공학을 마치고 대학원까지 갈 거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회사들이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국가가 되게 좋아야 돼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회사에 정말 잘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전자제품 뭐 테스트나 샘플 제작 같은 거 하는 테크니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공을 서포트를 해주는 거지. 뭐 그 친구 갑자기 뭐 인문계 가고 싶다고 하면 지원 안 해주죠. 그러니까 하는 일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회사들은 굉장히 좋은 회사, 소위 말하는 대기업. 당연히 중소기업은 안 해주죠. 중소기업은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회사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꿈을 가지시면 돼요. 심지어 저는 미국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박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마치고 대기업 들어가서 테크니션으로 있으면서 파트타임으로 학부 마치고 석사 마치고 박사까지 마친 사람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니는 그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였어요. 진짜 좋은 회사들만 그런 걸 해주고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일단 박사 후 회사 다니면서 로스쿨을 하는 거를 사실 이거는 좀 솔직히 좀 낭비예요. 왜냐면 공학 박사라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굉장히 괜찮은 학위고, 그걸 따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한데, 그걸 하고도 굳이 로스쿨을 갔던 거는 이분이 공학이 별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은 채 그냥 가면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딴 생각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박사를 하지 마시고요, 석사로 유학을 가세요. 그래서 석사는 2년이니까 석사 딱 2년만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박사까지 하고 따로 또 로스쿨을 가시는 거는 좀 솔직히 인생 낭비죠. 그러니까 솔직히 제 생각에는 저 영상 만드신 분이 한국에 석사를 이미 마치신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미국 가고 싶은데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일단 미국 박사를 한 다음에 넘어왔는데 막상 박사 맞춰보니까 본인 취향이랑 안 맞아서 변리사를 하고 싶다,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박사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요, 석사로 유학 가세요. 석사.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석사하는 것보다 미국에 석사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미국 석사는 그 기간이 짧고 그 후에 다른 걸 하고 싶을 때 한번 한번 도망갈 수 있는 관문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석사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에 진출할 때. 자, 일단 제가 아는 한국인 형님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유학 가서 미국에서 석사를 땄어요. 그 다음에 그 형님이 미국에서, 그 형님 기계과셨거든요. 기계과 석사를 한 다음에 기계회사를 미국에서 취업을 해서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고 이렇게 많이 쭉 다니셔서 미국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 다니시다가 이제 돈도 좀 벌 만큼 벌고 어렸을 때 꿈이 생각나서, 그래서 미국 석사 후 미국 대기업 한참 몇 년 다니다가 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다 딴 후에, 그 다음에 이 형님은 미국 대기업에서 한 부장쯤 하다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꿈인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에 가신 형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의사가 지금 됐습니다. 제가 그 형님 어떻게 만나냐면, 제 전공은 다 아시겠지만 제 박사 전공은 바이오 컴퓨테이셔널 그런 바이오 엔지니어링 그런 거죠. 그래서 컴퓨터 기술, 즉 인공지능이나 뭐 GPU나 뭐 이런 컴퓨터 시스템, 뭐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기술들을 의료 장비 개발에 적용하는 게 제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 회사하고도 같이 일하고, 그리고 의대하고도 같이 일하고 그랬겠죠. 양쪽으로. 왜냐면 그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의학 기술을 연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양한 연구들을 했어요. 뭐 인간의 몸을 시뮬레이션도 하고, 의료 장비,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 장비도 시뮬레이션 하고, 그리고 뭐 엑스레이나 MRI 같은 영상에서 컴퓨터 알고리즘 사용해서 뭐 분석도 하고, 다양한 컴퓨터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했는데, 자, 그런 연구를 제가 이제 박사 때 하면서 의대에 많이 갔었겠죠. 의대 연구하러 뭐 샘플 받고 함께 실험하러. 거기서 이제 알게 된 형님이세요. 근데 나도 공대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사 기계과 유학 후에 미국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나이 드셔서 의대를 가신 형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미국은요, 과거에 뭐 기계과였는데 그래서 의대 가기 힘들고 그런 거 없어요. 미국은요, 족보를 캐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족보를 많이 캐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학부는 기계과를 나왔는데 대학원은 전자과를 갔다. 그러면 취업할 때 항상 발목 잡히잖아요. 면접관이 맨날 물어보잖아요. 왜 학부는 이거 하고 대학원에선 전공을 바꿨어요 하면서 발목 잡잖아요. 그 한국이 왜 그런 문화가 있냐면 그 조선의 문화죠. 양반의 자제만이 뭐 벼슬에 오를 수 있는 뭐 그런 거, 약간 그런 족보 캐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 족보 캐는 조선의 문화예요.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내가 보는 면접관 앞에서 그 면접관 앞에서 질문만 대답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내가 생물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기계과 뭐 대학원에 가든지 아니면 기계과 회사에 취업을 해요. 그러면 과가 어디 나왔냐보다는 그 실제로 그 회사에서 하는 기술을 면접 질문에 물어봐요. 뭐 생물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뭐 다른 거 알 수도 있는 거죠. 그 질문에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생물학과 학부를 나오고 기계과 석박사를 한 다음에 인공지능 자동차 회사에 그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국 개념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한국에서는 면접에서 꼰대들이 왜 학부는 생물학과 나왔고 왜 대학원은 기계과를 나오셨고 왜 지금은 머신러닝을 지원합니까 하면서 온갖 딴지를 걸 거예요. 그쵸? 근데 미국은 오로지 그 친구가 그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로서의 잡에 어플라이 했을 때 오로지 그 질문에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히 컴퓨터 사이언스 나온 친구들 뺨치게 대답해야겠죠. 머신러닝의 온갖 이론들을 물어봤을 때 다 대답하면 그냥 합격이에요. 과거에 생물학과 나와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왜 생물학과 왔냐고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뭐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 관찰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해서 생물학과를 갔는데 막상 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이공계 뭐 기계공학에 관심이 있어서 생물학과 다니면서 기계과 수업들을 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기계과 대학원에 지원했다 하더라고요. 뭐 가능하죠. 미국은 가능합니다.
기계과 대학원에 갈 만한 핏만 만들면 돼요. 생물학과 다니면서 기계과 수업 좀 듣고 기계과 프로젝트 수업 좀 하고 그러면서 뭐 바이오 기계 같은 거 하는 연구실에 인턴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핏을 만들어서 기계과 대학원에 뭐 바이오 기계 연구실 같은 데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또 머신러닝 관련해서 바이오 기계를 연구를 해가지고 핏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는 머신러닝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미국은요, 실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미국 문화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실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즉 연구 핏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미국에서는 이런 말 못해요. 내가 전공이 안 좋은 데를 나와서. 그거 다 핑계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미국에서는 하면 다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핏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길이 무궁무진하게 열리는 게 미국 문화입니다. 왜냐면 미국은 족보를 캐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인터뷰를 보는 당시에 그 실력, 연구 핏만 보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연구 핏 만들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사하고 별리사를 한다. 이건 너무 인생 낭비잖아요. 인생 낭비니까 뭐 별리사 하고 싶었다면은 좀 더 일찍 뭐 한 석사 정도 한 다음에 미국 공학 석사 후에 별리사 하면은 더 많이 되겠죠. 왜냐면 공학 석사 하면서 이런 엔지니어링적인 걸 좀 익힌 후에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에 대한 특허를 전문으로 내는 별리사가 된다. 그러면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박사까지 하고 별리사 하는 건 너무 인생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인생 좀 너무, 왜냐면 박사까지 하고 이렇게 별리사 하면 물론 명함에 뭐 별리사 공학박사 2개 찍혀 있으면 좀 먹어주는 거 있겠지만 그걸 때문에 박사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명함에 뭐 공학 석사 별리사 이 정도만 찍혀도 별리사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뭐 다양한 뭐 전공들이 있고 다양한 미래가 있어요. 심지어 저는 어떤 제의까지 받았냐면, 저는 이제 대학원 전공이 GPU를 사용해서 이제 병렬 연산을 연구하는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뭐 보시는 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GPU가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의 가장 기반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력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 맨하탄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투자 회사에서 그 금융 분석, 뭐 주식 분석하고 주식 자동 투자하는 그런 그거를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하탄에 있는 헤지펀드 회사가 슈퍼컴퓨터를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코드를 짜가지고 주식 분석을 하는, 뭐가 추천 종목이냐 아니냐 이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에 저를 영입 제의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지금 하는 일이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진 않았는데, 미국은 이렇게 실력만 있으면 다양한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맨하탄에서 뭐 주식 분석하는 뭐 머신러닝 코드를 막 짠다, 이거 뭐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 조금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그쪽이 분야가 어디냐면 이제 경제 뭐 이런 분석이잖아요. 이런 쪽은 또 경제학과 분들이 많이 있는 분야라서 컴퓨터 사이언스가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 미국은요, 필요하면 다 뽑아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땅이 넓고 기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맨하탄에 있는 경제 분석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그러면 본인이 핏을 만들기 나름이에요. 경제 분석하려면 뭐 경제학 잘 몰라도 그 경제학이라는 어떤 파라미터를 하나의 인풋 변수로 놓고 그거를 머신러닝 할 수 있는 코드만 짤 수 있으면 사실 머신러닝 좀 해본 사람은 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분야로 가서 그쪽에서 경제 분석가로 일하면서 이제 경제에 대한 지식을 좀 익히면서 점점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사회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항상 철저하게 실력만 보는 사회죠. 뭐 학벌이나 학과 어디 나왔냐 이런 것보다 면접을 통과하는 당시에 가지고 있는 본인의 기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